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김정석 교수님의 인생 철학, 비전, 인간적인 면모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보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기자 생활, 신문 기자 생활을 하셨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이사, 또 지금은 교수로 다양하게 루트를 바꿔 오셨는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다 보니 이 길이 왔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신문 기자가 이제 되려고 꿈을 꿨어요. 아, 꿈이 원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게 민주화가 덜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딴 직업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뭐 표현의 자유조차도. 그러면 이런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저는 외부에서 외치고 싸우고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직접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중심부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히 신문 기자를 이제 선택하고 거기에 그 꿈을 이루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벌써 2023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문화죠. 그리고 90년대 말쯤 되면서부터 이런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씨앗이 바로 그 징조가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별은 내 가슴에를 시작으로 해서 뭐 대장금까지 이게 굉장히 히트하는 게 보여졌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보는 환경이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 생활의 안정, 이제 다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주가 고통스러운 단계는 벗어나서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화의 향유, 여가의 향유 이런 부분에 되게 포커스가 갈 걸로 생각을 했고 그거의 핵심은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엔터테인먼트는 시대가 변해도 불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문화부 기자를 문화부를 많이 지원을 해서 역량을 또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던 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공부하려고 생각을 했죠.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쁜 일상이 많이 소진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한 전달자로 전락할 수 있는 네. 이런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제 스스로.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쉬고 기자 생활을 쉬고 좀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학교까지 알아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가게 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술 인재 또는 언론 인재 이런 걸 기르는 걸 목표로 해서 뭐 방송 영상 전염 스쿨도 만들고 새로운 예술 대학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 그 변하지 않는 거는 그때 선택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지금 K컬처럼 브랜드로 이렇게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연구할 때는 이쪽이 항문화되지 않았고 네. 우리 소위 딴따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좀 천시하고 천대받는 문화가 여전히 있었어요. 예. 지금 그게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상위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 명성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게 지금은 아티스트들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뀐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끊임없이 그 뭐랄까요? 변화와 도전에서 그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게 오늘 그래도 사람들이 아, 참 김정석 교수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신문 기자 생활은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문 기자로서의 삶, 교수의 삶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신문 기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문 기자 생활을 했던 시기는 네. 굉장히 회사 생활이 타이트했어요. 그 어떤 일도 굉장히 많았고 네. 초창기에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신문 전쟁 시대. 그쵸, 모 신문이 조석간 발행을 하면서 네. 엄청난 기사 경쟁과 특종 경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훈련 받을 때 거의 뭐 2시간도 못 자게 하고 그렇죠, 못 자죠. 네. 그 온갖 그 욕설이 난무하던 시대 지시 언어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그거를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인식을 했죠. 뭐 의사가 수술실에서 집도를 잘못하면 생명을 되게 위태롭게 하잖아요. 기자도 마찬가지로 펜 끝을 잘못 쓰면 많은 부분에 뭐 인격살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몰락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크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르기 위한 어떤 극한의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뭐 부족함이 많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뭐 이다르 기자상도 한 3번 정도 받게 됐고 그다음에 도무지 미디어 부에 있으면서는 기사의 경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 부에 있으면서 한국 기자상을 받게 됐으니까 저한테 큰 운이고 성과였죠. 그래서 기자 생활은 여러 부서를 경험한 다이나믹한 시절이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세계관과 어떤 직관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사회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분야 학문 도전할 때 어렵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신문 기자를 꿈꾸고 제대하고서 공부를 하고 4학년이 됐을 때 그 같이 공부하던 멤버들하고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LG 그룹에서 아마 처음으로 굉장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외국에 원하는 나라에 가서 마음껏 연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말 운이 또 좋았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잘 써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텐데 각 지역에 지방 재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 공장이 많은 곳,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그래서 여기 가장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전 전공은 행정학은 아니지만 행정학 쪽에 알아보니까 델라웨어였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었고. 그래서 거기가 재정자립도 문제를 가장 혁신적으로 해결을 했고 지금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업들 IBM, 두평을 비롯해서 거기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는 법인세를 거기다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한테는 주민들, 그 델라웨어 주에서 주소를 둔 주민들을 한 뭐 10명 이상 고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뭐 부지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아시겠지만 세일즈 텍스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부가가치세. 그래서 인근 주에서 다 쇼핑을 하러 들어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청교조들이 그 상륙했던 그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열로 보면 퍼스트 스테이트예요. 서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연구비도 엄청나게 많이 줘서 가장 풍족하게 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신문 기자가 되기로 하고서 이제 신문 기자를 뽑는 기간은 이제 대학 졸업 시즌이니까 그렇죠. 제대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잘 짜서 좀 짜임새 있게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경험들 또 굉장히 도전적이었고요. 또 그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시험도 너무 많았고 제가 신문사에 들어올 때도 6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도 따라야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문사에서 일할 때 선배들은 신문기자로 성장하려면 정치경제 사회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저는 좀 미래에 방점을 두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부 쪽, 미디어, 영상산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쪽 좀 관심을 두고서 일찌감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여기에서 좀 넘버원이 되자 이런 생각도 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엔 좀 외로웠죠. 왜 이런 걸 하냐. 네. 그리고 약간 아까 비하적 시선이 있었다 그랬죠. 학계에서는 이걸 학문 취급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쪽 다 넘어오고 계시죠. 이쪽 정통 미디어 학자들이나 네. 경영학자들까지도 다 넘어오고 그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제가 학자가 돼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할 때 그런 외로움을 좀 견뎌야 했어요.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 연계는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부 K컬처를 연구하다가 기자 시절에 좀 미지의 영역으로 뒀던 섬이 하나 있었어요. 영해의 기점 가운데 서쪽에 있는 영해의 기점 가운데 가장 서단에 있는 그게 경렬별도인데 이 섬이 중국이 조선족을 압수해서 몰래 매입하려 했던 섬이에요. 그 경렬별도 해상은 우리나라 어업 분쟁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 어업 분쟁이 중심지인 이유는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풍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을 중국이 사간다?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문헌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가 노선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노선도 없어요. 그냥 등대지기 같은 공무원들만 수송해주는 비정기선이 이제 행정선이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배를 갖춘 곳이 태안군, 관할이 태안이거든요. 태안군 경렬별도니까 군수님을 찾아가서 한 4번 정도 설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뭐지? 네. 약간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시각으로 또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진정성을 좀 확인했는지 배를 대주셔서 그 배를 타고 가서 섬을 탐사하면서 조사해서 경렬비알토라는 연구서가 나와서 그 연구서가 나와서 매체 인터뷰를 하는 날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뭐 다음 네이버 이런데 거의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센스 있는 어떤 비서관이 대통령께 메모를 해서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날이어서 대통령이 이 섬 지켜라라고 지시해서 작년 7월 1일에 작업이 쭉 이뤄져서 작년 7월 1일에 국가연안항이 선포가 됐어요. 그 국가연안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치안이나 또는 뭐 해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항구예요. 그래서 지금 국비 들여가지고 친환경 부두 형태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부두가 만들어지면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울릉도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독도는 함부로 가기가 지금 쉽지 않지만 울릉도는 페리호까지 지금 생겨서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 섬이 돼서 우리가 누구나 사랑하고 그 아끼면서 자연미까지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여행 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K컬처 뿌리를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K컬처는 서양의 대중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적 요소가 가미돼서 다시 해외로 역수출된 이런 모델로 학계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점을 규명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간 역사학계는 정치, 경제 쪽에만 관심을 더 가지고 이 천시받았던 대중문화 영역은 사료가 잘 찾아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경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집중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서 서양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또 규명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해서 잘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본인이 생각한 바를 향해서 뚜렷하게 직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어떤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은 교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직진이라기보다 잘 준비해서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뭐 직업적 페르소나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인일 때는 그 언론인의 사명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학자가 돼서는 학자는 이름,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만 남거든요. 다른 게 특별히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독과의 싸움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또 학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한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몰입하고 또 제가 되게 소통을 잘하는 형이라서 자주 어울리고 여행도 자주 가고 술은 많이 못 마시지만 술자리는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면서 충전을 한 것 같고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좀 에너지가 많이 솟는다. 또 뭐 입체적 감각을 잘 발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에너지가 끊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단단해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잘 실천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볼 때. 알겠습니다. 인생 가치관 얘기도 해보죠. 본인의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거고 그 이유, 그 인생의 가치관을 삼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신원서판이란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당나라 때 과거 시험 볼 때 인재 등용 기준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제가 되게 설정한 거예요. 설정한 건데 왜 이거냐면 이 신언서판이란 말은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수양의 또 목표예요. 자, 몸이죠. 말은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 말의 품격과 또 말의 진중함이 있어야 되고, 말의 철학, 언어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은 옛날에는 뭐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짓고 이런 게 하지만 이제 조리 있게, 의미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단력은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 그다음에 어떤 걸 분석해서 올바른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 이 모든 과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신언서판이란 말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자기를 이렇게 담금질 하는데 사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손쉽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혹시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력, 다음에 어떤 집약하는 에너지, 다음에 또 그 에너지가 누가 자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솟아나는 형이라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부모님은 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신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은사님은 굉장히 솔선수범하셨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자신감도 뛰어난데 항상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학생들보다 딱 뭔가를 준비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대학교 때는 외국인 교수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제 학교에 오신 분인데 커닝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사물을 보는 직관을 많이 넓혀준 것 같죠.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는 정교하고 때로는 뒤집어서도 보는 어떤 그런 해안들을 많이 저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가셨다고 하는데 그 뒤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